네, 지수가 반등합니다. 종목도 상승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반등 국면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종목별 전략입니다. 출발 업앤다운 유한타증권의 박지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좀 뭔가 활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 특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시장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도 연기금은 매수력이 일단 자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 강하게 시장을 매수해줬었던 투신권도 초반부터 일단 매물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반대로 외국인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제가 장 마감하고 시장을 좀 보면서 수급들을 살펴봤는데 좀 약간 수상한 점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최근에 장 상당히 좋았었던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도를 하고 급락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런 섹터들이 제약 바이오 섹터였었습니다. 일단 오늘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쪽에서의 반등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어제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 부품주 섹터들은 오늘 소폭 쉬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쇼핑 관련주들도 좀 약한 모습, 또 한전이라든지 어제 강세를 보였던 업체들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내수 쪽에서 소비와 관련된 섹터라든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민감주 중에서도 화학주들의 크다랗게 힘이 실리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은 대체로 일단 약보합권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라면은 일단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급락이 있었던 만큼 급락이 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한 급반등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승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양시장 합해서 현재 상승 종목이 1,300개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제약바이오가 가장 두드러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래소 업종별로 봤을 때도 의약품 업종 지수가 가장 지금 상승 탄력이 좋거든요. 이쪽 반등 좀 어떻게 투자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주요 종목들을 좀 봤는데요. 거의 대체로 61선 정도까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난 급등기에 있었던 갭을 메운 종목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지지선택까지 내려온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도 보니까 빠질 만큼 빠진 종목들 중에서 일단 바닥선까지 내려온 종목들, 특히 바이오메드라든지 코롱생명과학 이런 종목도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오늘 시즌 같은 경우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앞으로의 전망이 좀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그 종목보다는 오히려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가 좀 더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메디포스트 어제 먼저 바닥을 잡았던 셀트리온 등이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이 컸던 만큼 기술적인 반등에 1차적으로 좀 시선을 맞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한다라면은 대체로 단기 급락하기 직전에 지지선대까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본다라면 약간 21선 부분이 있는 85,000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큰 종목입니다.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좀 꾸준히 관심을 두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대체로 낙폭과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주들은 단기 급락이 나타나는 시점 바로 그 전까지 1차적인 좀 반등을 노리는 보유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거래소 시총 탑10 가운데 가장 탄력적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2%가량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대표적으로 지수와 좀 역동조화를 나타냈던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4분기에 꾸준히 좀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좀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네이버도 지난번에 40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방송을 통해서 좀 바닥이다, 장기적인 투자자분들은 좀 매수해서 가져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벌써 언더 64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이죠. 다음과 좀 방향성이 반대죠. 다음이 잘 갈 때는 네이버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다음이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네이버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장기 하락 국면에서는 일정 부분 좀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66만 원에서 67만 원 부분 많이 가면은 한 69만 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가면 1차적인 좀 저항 가격대가 나오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기술적인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중기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60만 원에다가 마지노선을 설정하셔서 보유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많이 봐주려도 한 70만 원을 강하게 단기에 돌파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유자분들은 한 70만 원 부분 아까 말씀드린 68, 9만 원 선대에 다다르며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전략을 좀 중기적으로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룹사별로 봤을 때는 오늘은 LG그룹이 좀 눈에 띕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노텍까지 LG그룹 내의 IT 계열사들이 동반 강세 흐름,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일단은 먼저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치고 나간 쪽은 LG였었죠. 그다음에 삼성이 진출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LG가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좀 기회라고도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뭐 LG전자,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LG디스플레이, 이노텍도 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LG전자를 중심으로 좀 봐드린다라면은 뭐 하이닉스와 함께 최근에 LG디스플레이와 함께 계속 같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LG전자도 기술적으로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47,000원대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1차적으로는 한 5만 원 정도에 있는 61선을 살짝 못 미치는 수준에서 좀 저항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기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21선까지 봐드린다라면은 약 한 5만 2, 3천 원대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은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저점권과 어제 저점권을 마지노선 손절선으로 설정해 놓고 보유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의 순환매를 철저히 좀 노리신다라면은 이번 하락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단기적인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상승 종목 가운데 부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종목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10%대의 급등락은 정말 좀 예산일이 됐는데요. 오늘 한 7%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락,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보다는 워낙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뭐 계속적으로 좀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래 구방과 쿠첸이 이제 분할을 한 상태였는데요. 그 이후로 좀 리온 쿠첸 이후에 부방이 좀 약세를 보여왔었습니다. 부방도 한계점인 거의 4,500원 부분까지 빠지다 보니까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주가 흐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4,000원대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면 한 5,000원대 후반 정도까지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놓고 본다라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61선에 좀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5,000원대 안착하는 거를 확실히 좀 확인하신 뒤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오늘 뭐 전기가스라든지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잘 버텼던 섹터가 또 지수 반등 나오니까 쉬어갑니다. 한국전력 한 2% 정도 조정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최근에 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좀 줄어든 유틸리티 섹터의 대장주였던 한전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이미 또 워낙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다 보니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또 내수주라서 또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고 있는 또 물론 전기료를 올리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제한되는 부분들도 좀 실적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겠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왔던 상황이었었고요. 기술적인 반등 안에서 다시 또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48,500원 정도 오늘 저점 비슷한데요. 이 가격대에 이탈하지 않는지 오늘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종가 부분에도 잘 유지가 된다라면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9,000원대 강하게 돌파하는 데 가장 급선무인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5만 원대만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라면 지금의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깨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를 만들어 나가게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5만 원대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5만 원대 복귀 여부를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최근 내 저점을 손절선으로 하는 대응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CJ 헬로비전이 SK그룹 품에 안기고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주가 워낙 급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8%대 좀 안타깝네요. 일단 뭐 오늘 합병 시너지까지 뭐 들먹이면서 목표가를 올리는 그런 레포트도 나왔습니다만은 주가는 뭐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합병에 따른 주가 희석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많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처리하시는데 골머리가 아프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12,000원 부근 정도가 전 저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다시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오늘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면서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행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손절하시기에는 타이밍적으로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가장 빠른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면은 그래서 단기적인 지지선을 한 12,000원 정도에다가 마지노선을 설정해 놓고 보신다라면 대응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향후 추가 반등 시에 13,000원을 회복하는지 여부가 헬로비전의 터닝 포인트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종목 가운데서 좀 특징적으로 볼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본다라면은 전반적으로 좀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과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화학 섹터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흐름이기도 합니다만은 오히려 좀 조정을 기회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도 모비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위아 소폭 하락이고 현대 글로비스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차도 약간 소폭의 하락이죠. 자동차 섹터, 자동차 부품주 섹터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서 가시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급락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좀 저점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신다면 중소형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침장 이후에 밀리면서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는 납폭 과대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좀 염두에 두시면서요. 이 종목들이 추가적인 좀 조정이 어느 폭까지 오는지 좀 더 확인하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